정부에서 하는 일을 백성에게 전할 것이요 백성의 일을 정부에 전할 것이니 만일 백성이 정부 일을 자세히 알고 정부에서 백성의 일을 자세히 알면 서로에게 유익한 일만 있을 것이요 불평하는 마음과 의심하는 생각이 없어질 것이요 라는 내용이 적힌 신문. 여러분은 이 신문을 본 적이 있나요? 이 신문은 오늘날의 신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신문은 한글과 영문으로 발행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가장 힘든 역사적 시기인 일제강점과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쳤는지에 관해서 흥선대원군의 정책과 개항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조선시대 19세기 후반 12세의 어린 나이로 왕이 된 고종을 대신해서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맡았습니다. 그는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임진왜란 때 불탄 경복궁을 다시 지었고 세금을 합리적으로 내게 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죠. 또 프랑스, 미국 등 서양 국가의 무역 요구를 거절하고 척화비를 세우는 등 나라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뒤 조선의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침 일본이 조선의 나라의 문을 열 것을 요구했고 조선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개항을 했습니다.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일본의 침략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개항 이후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거나 나라를 개혁해서 근대 국가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전개됐습니다. 조선이 더 빨리 개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부 사람들은 나라 전체의 틀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꾸려고 급진적인 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죠. 이때 신분의 높낮음 대신 인간 평등을 강조한 동학을 믿는 농민들은 동학 농민운동을 펼치면서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896년에 서재필을 비롯한 지식인들은 한글과 영어로 된 독립신문을 통해 나라 안팎의 소식을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알렸는데요. 또한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독립문을 세웠고 만민공동회라는 집회를 열어 외국의 침략을 비판했죠. 한편 러일 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침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1905년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가져가는 조약을 강제로 맺게 했고 대한제국의 정치에 간섭했습니다. 이때 한국인들은 의병을 일으켜서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 1910년 주권을 빼앗기고 말았죠.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조선이란 나라가 황제의 국가로 거듭난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죠. 조선의 왕이었던 고종은 땅에 떨어진 나라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1897년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꿨습니다. 당시 고종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환구단과 황궁우를 짓고 이곳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낸 뒤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환구단은 없어졌고 그 자리에 호텔이 들어서서 오늘날 황궁우만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은 뒤 강압적으로 통치했습니다. 일본의 지배에 반대하는 한국인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했습니다. 또 한국인들에게 땅을 신고하게 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한국인의 땅을 빼앗아서 일본 토지회사나 일본인에게 싼 값으로 팔아넘겼으며 한국에서 쌀 생산을 늘려서 일본으로 보내기도 했죠. 1930년대 일본은 중국을 침략했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군인과 물자가 부족해지자 일본은 한국의 많은 청년을 끌고 가서 공장이나 탄광에서 일을 시켰으며 전쟁터에 병사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한국 여성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끌고 가서 일본군 위안부로 삼는 일도 있었죠.
보이는 이 사진은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이행 등을 촉구하면서 곳곳에 조각상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의 한국인들은 나라의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1919년 3.1운동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김구등이 중심이 돼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고 이때 임시정부는 한국이 독립국가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면서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1920년 무렵부터는 중국 만주 지방을 중심으로 독립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활발한 무장투쟁을 벌여나갔고 마침내 독립군은 여러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쳐서 큰 성과를 거뒀죠. 국내에서는 언론, 교육, 경제활동을 통해 한국인의 실력을 키우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계속된 독립운동은 한국이 독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 끝내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주권을 되찾게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이번 팁은 어떤 내용일까요?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습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와 연결되는 비밀 연락망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소식을 국내에 전했고 독립운동에 쓰일 돈을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또 군인을 길러내는 무관학교를 세워서 독립군을 교육했고 독립신문 발간에도 도움을 주었죠. 그리고 일본의 침략 사실과 한국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책을 펴내고 세계 곳곳에 외교관을 보내 한국 독립의 필요성과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1932년 4월) 상하이에서 발생한 중국군과 일본군의 무력 충돌에서 일본군이 승리한 것을 축하하려고 많은 일본인이 훈커우 공원에 모여 있었습니다. 윤봉길은 그 공원에 들어가서 행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단상을 향해 폭탄을 던졌는데요. 이때 큰 폭발과 함께 일본군 상하이 총사령관을 비롯한 여러 일본인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윤봉길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고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에서 3.1운동을 경험한 남자현은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는데요. 그녀는 독립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을 높였고 특히 여성에 대한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1932년 국제연맹조사단이 중국 하얼빈을 방문했을 때는 손가락을 잘라서 한국의 독립을 원한다라는 혈서를 보내 독립을 호소했습니다. 그녀가 속한 독립군 부대에서 유일한 여성 대원으로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체포된 그녀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단식으로 저항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의 고향 나라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큰 희생을 한 인물을 소개해 볼까요? 또한 그들의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